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학생 수가 많아고 문제고요. 네. 또 일부 지역에서 너무 학생 수가 부족해서 문제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이 과밀학급 문제는 우리 신도시를 중심으로 생긴 과밀학급 문제는 그 여러 가지 이 신축성 있는 그 학급수 운영, 그죠? 필요하면 학교를 설립하는 지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이 아주 신축성 있는 이 학생 수용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학교 설립도 상당히 돼야 됩니다. 학교 설립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그 경기도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제가 취임해서부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육장한테, 교육감한테 상당 부분을 위임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좀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밀학급 문제는 저희 경기도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할 수 있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막 남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적어도 10년 앞, 15년 이후, 20년 후에 거기가 지역의 주민들이 학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예측을 해서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지금은 학생이 많지만 10년 후 확 줄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학급 수를 유연하게 운영을 하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학교의 시설이 무조건 학교 시설을 크게 지어서 다 수용했다가 나중에 줄면 공실이 생기는 이런 것보다는 적정한 급수를 유지하면서 나머지들은 뭐 예를 들어서 특별활동 교실은 이 지역의 다른 시설의 공유 학교로 빼서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하게 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조금 우리가 이 학생 수 변화에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걸 해라 하는 게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교는 그렇게 세운다 치더라도 선생님의 TO가 부족해요. 그래서 흔히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를 많이 씁니다, 경기도가. 저는 이거는 신도시가 지금 급격히 조성이 되고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경기도 실정에 이거는 우리 중앙정부 당국에서 조금 이거는 좀 제대로 판단해야 될 이거는 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국을 그냥 하나의 TO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학생 수 주는데 무슨 교사 TO를 늘려주느냐 이래서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지역의 그 교사 TO를 적어도 정년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새로 허용하지 말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학생 절대수가 늘고 있는 경기도에 돌려서 이 정기 교사를 배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경기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 기간제 교사한테 이 수업을 듣는 그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대통령실이나 또 중앙정부에 이런 설득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이런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TO를 이쪽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TO에 얽매여서 경기도 걸 운영하면 안 된다. 경기도를 늘려주고 다른 쪽은 정년퇴직하면 TO를 줄이면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경기도 먼저 주고, 그죠? 그쪽 거 줄이는 거 결정해서 하지 말고 TO를 준 다음에 그쪽 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그거는 사실 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돌봄 교실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불만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선 그 방과 후 돌봄도 있고 초등학교 아니라 돌봄 국가 책임제로 가자.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도 언론에서 저출생 문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하잖아요. 그거 해결하는 데에는 저는 자꾸 출생률 높여라 그러면 왜 높이겠어요? 지금은 출생한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돌봄도 안 되는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책임 있게 돌봐주고 교육시키겠다. 부모 부담 없이 하는 걸 저는 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봅니다. 이번에 돌봄 국가 책임제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모도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높은 돌봄과 수준 높은 교육 돌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유보 통합하면서는 요건 같은 것들을 명확히 정해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에 돌봄의 경우에도 그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돌봄도 굉장히 좀 뭐 놀이를 하든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돌봄을 하든 좀 그 체계적으로 그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돌봄에 투입되는 돌봄 전문가들의 처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뭐 아동학대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보람이 없이 활동하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경우에는 급여가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 다음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대우가 좋은 나라도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비교하는 건 이상하지만 그만큼 그 흔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몸이 고된 일이 많다 이거죠. 몸이 고된 일이. 그 돌봄이 지금 그런 거예요. 돌봄과 저학년들에 대한 담당. 여기에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교육이 되도록 저는 좀 자격 요건도 더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상과 자격 요건이 같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처우만 그냥 높인다고 뭐 질 높은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준비가 필요해요.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